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뭔가 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봤었고요. 뭐 마무리가 안 됐죠? 그래서 오늘 뭔가 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좀 하고, 그리고 수학상의 마지막 단원인 도형의 이동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야기가 어디까지 됐었냐면 공통연의 길이 그리고 공통접선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었죠. 뭐 그 그림은 나중에 이제 내신 단계 돼가지고 다시 한번 면밀하게 관찰을 하도록 하고요. 자, 공통접선의 교점 파트로 한번 와보세요. 자, 여기에서는 얘는 이제 중3 과정은 좀 아니고 중3 과정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조금 더 이 공통접선의 교점 스토리를 우리가 배운 도형의 방정식 아이디어를 통해서 좀 편리하게 좀 구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공통접선의 교점이라는 요 녀석의 그 아이디어를 얘 역시 그냥 지르고 결론 내고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공통접선의 교점이다, 이 새끼를 좀 구해줘라 라는 코멘트가 들어온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 어떤 원이 톡 있는 거고 어떤 원이 톡 있는 건데 이렇게 생겨먹은 두 원의 공통접선이라 하면 뭐 내접선도 있겠고 외접선도 있겠지만 일단 외접선 그리고 내접선 똑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안 접하는 걸로 보이는데 착한 사람한테는 접하는 걸로 보이겠죠. 오케이? 그럼 일단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너무 비약이 심하다. 이건 안 되겠어. 용서할 수가 없어. 네, 다시 한번. 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공통접선의 교점, 요 점의 좌표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란 말이지. 오케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직선들의 교점의 좌표를 막 궁금해하고 있어. 이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인지가 너무 궁금해.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이면 가르치지도 않아요. 얘들아, 노란색 선의 교점이니까 예구하고 예구해서 연립하면 분명히 나오기는 할 거야. 그치? 근데 접선의 방정식이 뭐 대놓고 나와 있는 놈을 연립하는 것도 아니고 구하고 연립하는 과정이 좀 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자 이겁니다. 자, 결정 내고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공통 접선의 교점은 무조건 내분점과 외분점으로 구하겠습니다. 내분점과 외분점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결국엔 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점을 딱 찍어서 생기는 선분간의 뭐를 보겠다는 거야? 비율 보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내분점, 외분점을 여기에서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얘기 들어보면 되잖아. 가볼게.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원과 접선 나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려야 하는 보조선에 있는 거지. 그치? 무슨 선? 반지름선, 수선의 발, 샥 내려주시고 샥 내려주시고 반드시 90도 체크. 오케이? 그리고 이게 90도가 나온 순간 인간이라면 정상적으로 직각삼각형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판단. 너네도 그런 판단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그림 한번 완성해보지 뭐. 요렇게 연결하고 요 점까지 요렇게 일직선상에 세팅을 하게 된다면 지금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왔잖아요. 그치? 제가 점과 좌표의 기초 단원 첫 수업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보조선이라는 요 선은 중학교 때 여러분들을 굉장히 괴롭혔을 겁니다. 공통접선의 길이에서만 해도 직각삼각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막 연장선이라든지 아니면 수선이라든지 자기적인 선분이 막 나왔었다고. 근데 고등학교 때의 보조선은 중학교 때와 비교해서 굉장히 편안합니다. 왜? 고등학교 때의 보조선은 점과 점이 있으면 이어보면 되고 점과 직선 있으면 수선의 발 내려보는 거, 그리고 내가 관찰하는 점을 지나며 축과 평행한 선분 그어보는 거, 여기에서 그냥 전부 다 종결이거든.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 결국에는 이 닮음이라는 녀석이 여러분들을 역시나 이제 중학교 때 괴롭혔었는데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닮음의 상황은 딱 두 가지 케이스라 그랬습니다. 안 써드릴 거예요. 필기노트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닮음을 구경한다. 닮음을 관찰해서 닮음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그 순간은 뭐들이 나왔을 때? 평행선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누가 나왔을 때?
직각삼각형들이 나왔을 때. 오케이? 그러면 저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것은 닮음의 비율, 닮음 비입니다. 오케이? 즉 손가락 좀 따라와 줄래? 요렇게 생겨먹은 아빠 직각삼각형이 있고 요렇게 생겨먹은 애기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그쵸? 쟤네 두 개는 분명히 뭐 했을 겁니까? 닮았을 겁니다.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닮았는데 야 이거 어차피 원의 방정식이니까 반지름 정도는 주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을 내가 3, 이 원의 반지름을 1이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아빠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3인 거고 만들어진 애기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1인 거지. 그치? 그럼 아빠와 애기는 닮았는데 몇 대 몇으로 닮았습니까? 3대 1로 닮았습니다. 맞지? 그러면 내가 현재 구하고 싶은 점은 요렇게 생겨먹은 공통 접선의 교점이잖아. 맞지? 그러면 얘들아 이 아빠 직각삼각형의 빗변, 애기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잖아. 맞지?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의 닮은 비니까 아빠의 빗변과 애기의 빗변 역시 몇 대 몇으로 닮았을 거예요. 3대 1로 닮았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그럼 요 점은 이 두 점이라고 하기 조금 빡치니까 그냥 AB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요 새끼는 결국엔 A로부터의 거리가 얼마? 3배. B로부터의 거리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지. 그치? 그러면 선분 AB의 바깥쪽에 찍혀있는 점이니까 일단 아이덴티티는 무슨 점? AB의 바깥쪽에 찍은 점. 무슨 점? 외분점. 그 비율은 A부터 3, B부터 1이니까 요 점은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몇 대 몇 외분점이 되는 거예요. 3대 1 외분점이 되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 A라는 점 중심, B라는 점 또 다른 원의 중심. 오케이? 중심 들고 무슨 공식만 때려버리면 외분점 공식만 때려버리면 이 게임은 끝. 뭔 말인지 괜찮아? 근데 요 새끼 만약에 선생님 저는 외분점 공식이 좀 싫은데요? 아 그래도 괜찮아. 그럼 내분점 공식 쓰지 뭐. 봐봐. 요 새끼 탁 보시면 요 점 그리고 요 점의 좌표는 주어져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겠죠. 1,1 여기가 뭐 4,5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구하는 점이 A, B라고 탁 놓는 순간 비율 관계를 다 아는 분들은 이런 대화가 가능해요. 얘들아 요 놈과 요 놈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었어요? 3대 1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비율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비율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전체가 3이고 요만큼은 얼마야?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비율 관계에 있어서 AB는 2대 BP는 1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분점 공식으로 돌릴 수 있어요. 요 새끼는 누구와 누구의 2대1 내분점입니까? A와 P의 2대1 내분점이 되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각가지 판단을 통해서 내분점 공식이나 혹은 외분점 공식을 이용하면 공통 접선의 좌표를 얼른 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통 내접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 제가 예제 적어놨거든요. 풀어보세요. 반드시 직각삼각형 띄운 다음에 닮은 비로 푸시는 겁니다. 직접 접선을 구해서 연립한다? 아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저 두 원의 공통 내접선의 교점을 좀 구해주고 싶어 라는 얘기니까 첫 번째 원 그립시다. 요만큼. 자, 그리고 두 번째 원도 그려줄게요. 요만큼이라고 좀 쳐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은 1이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의 중심은 3,3이네요. 그리고 반지름은 2가 되시겠습니다. 자, 그런 순간에 내가 구하는 게 당초에 누구냐고 공통 내접선의 교점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이쪽에서도 이제 내접선이 있는 거니까 호동동동동동동동동 이런 그림이 개빡쳐요. 자,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구하는 점의 좌표는 이 노란색 내접선의 교점, 요 점의 좌표를 지금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결론적으로 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서 그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 지금 존재하는 거니까 그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수선의 발 90도 체크. 그리고 요렇게 수선의 발 90도 체크. 요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직각삼각형 만들어야 되니까 원 두 개 나와 있으니까 뭐 할 거야? 요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내가 연결 들어갔을 때 님들 쟤네 직각삼각형 즈가 분명히 나왔다라는 것이고 그 직각삼각형 즈가 나왔을 때 내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직각삼각형들의 뭡니까? 닮음비. 그래서 저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1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2인데 얘네는 1대2로 닮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요 새끼의 변의 비율이 1대2지만 그래 이 직각삼각형의 요 각도는 반드시 똑같다를 중학교 때 무슨 각이라고 부르면서 배웁니까? 막꼭지각인가요? 맞나요? 그죠? 그래서 요 각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쟤네들은 닮았고 그 닮음비는 1대2입니다. 판단 끝났죠? 내가 구하는 요 점은 분명히 두 원의 뭡니까? 1대2 내분점이 되신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1대2 내분점만 쓱 구해주시면 이 문제는 끝났죠. 그냥 공식 씁시다. 오랜만에. 자, 1대2 내분점이니까 분모는 둘 다 3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크로스로 쓱 곱하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x좌표끼리 잡아서 크로스로 곱하자. 샤랄랄랄라 곱해버리면 3 그리고 샤랄랄랄라 또 곱해버려도 3이 되겠네요. 그래서 공통 내접선의 교점은 1,1이라고 깔끔하게 구할 수 있다는 점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내가 실전 문제 풀 때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야, 이거 직각삼각형 들 나왔으니까 반드시 뭐 보자? 닮음 보자. 오케이? 비율 얼마야? 내분점 얼마야? 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릴 예정이니 혹시라도 못 알아채는 사람들은 포기하고 지금 태국박 속에 박아놓으세요. 뒷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얘들아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를 알려드릴 거냐면 좀 유명한 자취의 방정식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님들 직선의 방정식에서 내가 요 정도 자취는 좀 수학하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어야 해 라고 하면서 자취의 방정식 좀 유명한 놈 딱 두 놈 알려드렸죠. 그쵸?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수직 이등분선. 두 번째 누구였어요? 각의 이등분선. 맞지? 마찬가지로 원 쪽에서도 좀 유명한 원이 있나봐. 원 쪽에서도 좀 유명한 원이 있고 그 유명한 원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는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얘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유명한 자취는 일단 그래. 천천히 평면 위에 두 정점 움직이지 않는 점 AB가 일단 있다는 거야. 평면 위에 두 정점 AB가 있을 때 이 A로부터의 거리와 P로부터의 거리의 비율이 항상 일정한 점이 그리는 자치. 선생님 말이 너무 길어요. 그래, 식으로 보여줄게. 그래, 어떤 동점 P가 있나봐.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우리의 움직이는 점 P의 자취를 구하는 거거든. 근데 그 점 P가 움직이는 규칙은 항상 그래. P부터 A까지의 거리와 P부터 B까지의 거리가 항상 그 비율이 일정해. 얘네 두 개의 비율이 일정하다고. 그럼 비율이니까 심심하니까 M 대 N이라고 한번 잡아보자. 오케이? 얘를 만족하면서 움직이는 점의 자취.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모르죠.
그림으로 알려드릴게요. 가볼게. 자, 보시면 우리의 점 A 그리고 우리의 점 B 그리고 점 P는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를 항상 M 대 N의 비율로서 쪼개는 놈이에요. 그러면 일단 우리의 점 P를 대놓고 찍을 수 있는 건 있어. 야, P부터 A까지의 거리가 M대 P부터 B까지의 거리가 N이래. 그치? 대표적인 게 점 딱 두 개 있잖아. 그치? 얘를 만족하는 점 P A, B라는 선분의 무슨 점? 내분점과 외분점. 오케이? 그러면 점 P가 요 선분 위에 요렇게 있다면 점 P는 A, B의 몇 대 몇 내분점이야. M 대 N 내분점인 거잖아. 뭔 말인지 오케이? 근데 외분점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 외분점도 바깥에 P 딱 찍어서 요만큼의 비율이 M이고 요만큼의 비율이 N이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야, 우리의 점 P가 꼭 선분의 연장선 위에만 있어야 되나? 그런 조건은 하나도 없잖아. 읽어봐. 두 정점 A, B로부터 거리의 B만 일정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선분의 바깥쪽에 내가 점 P 한번 찍어볼게. 한 점 P 한 이쯤에 탁 찍어서 이 PA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왜 자꾸 실패하는 게 이게 짧으면 자꾸 실패하고 오씨 없는 줄 알아. 봐봐. PA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항상 비율로서 M 대 N으로 일정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 P는 여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이쯤에도 있는 거거든. 이쯤에도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을 몇 대 몇을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M 대 N으로 유지하면 되는 거라고. 뭐 말이지 괜춘? 뭐 말이지 괜춘? 그러면 그런 점들을 이빠이 모았을 때의 이 점 P가 그리는 결론은 어차피 내가 내놨어. 저 점 P는 누구를 그릴까요? 정답은 원입니다. 이러한 점 P들을 이빠이 모아보면 이러한 원이 돼요. 미안해. 내 컴퓨터가 아니라서 완벽하게 그릴까? 미안해. 원이라고 생각하면 오케이?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원을 그려. 점 P는. 그렇대.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를 원망하지 마. 그렇대. 그러한 점 P를 모으면 원이 된대. 누가 말했냐면 얘가 말했어요. 아폴로니우스. 이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수학자인데 수학자라고 모든 분야에서 전부 다 잘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있어요. 모든 분야를 다 잘했었던 수학자가 이게 뉴턴이라고 있어요. 뉴턴 알죠? 사과 알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정신병자인 게 그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을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사과가 떨어지면 일반 사람들은 사과가 떨어졌네? 걔들 이러면 사과를 먹는데 얘는 사과가 떨어졌는데 아니 씨발 사과가 떨어졌는데 왜 달은 안 떨어지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정신이 이상한 게 분명합니다. 오케이? 그럼 정신 이상자를 통해서 수학이 발전을 한 건데 어찌됐건 간에 그 뉴턴을 제외하면 모든 수학자들은 본인이 잘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 아폴로니우스라는 수학자는 원 관계에서는 거의 원에 대해서는 권위적인 위치에 있었던 수학자입니다. 거의 원의 신이라고 보면 돼요. 원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론들이나 정리들은 다 이 친구가 만들었어요. 친구는 아니죠. 이 할아버지가 만들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원은 뭐냐? 동그라미. 이러고 끝나는데 얘는 원이라는 건 평면 위의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B가 일정한 점의 처치. 이 지랄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학습하고 있는 중. 근데 이쪽 동네에서 나오는 그 정의가 이렇잖아. 평면 위의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B가 일정한 점의 자치다 라고 해서 뭐 그런 값다 하고 외우면 되기는 되는데 마음에 안 와닿기는 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 얘가 얘기하는 저 자취를 그래 제가 해석본으로 적어둔 겁니다. 방금 그린 그림에 의하면 이러한 관계가 성립해요.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것은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점의 자치. 알겠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라고 쓰죠. 원. 이게 해석분입니다. 얘가 해석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 해석분은 외워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암기사항이에요. 왜 외워야 되냐? 외워야 너네들의 교양이 발전하니까 좋다. 시험을 잘 보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나와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구해주세요 라는 코멘트는 절대로 안 나오지만 이걸 구하러 보겠지. 평면 위의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2대1인 점의 자취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겠지. 그러면 이 새끼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구나. 2대1 내분점과 2대1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 써버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순서 관계를 조금 거꾸로 돌려주시면 정의는 어차피 써놨으니까 지울게. 자, 봐봐. 어떤 점 A가 탁 있고 어떤 점 B가 탁 있다. 그리고 요 새끼 내가 요 선분 AB에 2대1 내분점을 한번 여기다가 턱 한번 찍어보겠다. 그러면 요거의 비율이 각각 2대 1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하잖아. 그치? 그리고 2대1 외분점도 한번 찍어볼게요. 2대1 외분점 탁 찍으면 여기가 P가 되면서 요 길이의 비율과 요 길이의 비율이 각각 몇 대 몇이 되시는 것입니까? 2대1이 되시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얘네 두 개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한번 그려볼게.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한번 그려볼게. 유전아 잘 그렸다. 그치? 저렇게 생겨먹은 원은 무슨 원이라고 부른다고? 현우야 무슨 원이라고 부른다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르는 거. 나는 현우가 아닌데 왜 내가 대답하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들아 요 원 위에 어떤 점을 잡아도 A부터의 거리가 B부터의 거리가 항상 몇 대 몇으로 유지된다고? 2대1로 유지된다고. 점 P가 여기로 가도 이 비율이 몇 대 몇일 거라고? 2대1일 거라고. 아시겠어? 그런 점들만 모아서 만들어 오는 원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쌤! 왜요? 라고 물어본다면 증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증명을 못해. 기본 지식이 좀 쫙 쌓여야 최종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나중에. 오케이? 기본 지식, 교양들을 좀 쌓아보자. 증명까지 보여드릴게. 증명해주는 수학 선생님도 많이 없다. 나니까 보여주는 거야. 안 보고 싶지만 보여줄 거예요. 잘난 척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보시면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유명한 점의 자취라고 부르는 거 몇 개만 배웁시다. 몇 개만 배울 건데 일단은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두 점점 AB, 동점 P. 근데 그 점 P는 항상 APB라는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때 점 P의 자취가 누구셈? 이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그림을 그려보자고. 근데 이 자취의 방정식이 뭔가 메롱메롱 하는 거라서 야 누군지 모르겠지 한번 알아봐 라는 느낌이라서 그림을 그린다 한들 얘가 누구인지 감각이 잘 안 잡힌다고. 그래서 유명한 점의 자취는 암기할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AB라는 점은 움직이지 않는 정점이니까 괜찮은데 점P는 움직여. 어떻게 움직이냐면 한 점P가 여기에 있다고 치자. 점P가 이렇게 있었다고 쳤을 때 이렇게 생겨먹은 각 APB 요 각도 있죠. 오케이? 요 각도가 항상 어떻대? 일정하대. 그러면 이 P가 막 아무리 움직인다고 해도 이 각도는 얘를 만약에 내가 30도라고 한번 해볼게. 각도기로 쟀더니 30도야. 그럼 이 각도도 몇 도여야 되는 거야? 30도여야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좀 더 위로 올라가가지고 우리의 점P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각도도 몇 도여야 되는 거야? 30도여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괜찮아? 그럼 저 점P가 항상 각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움직이는데 그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점P는 누구를 그릴까요? 모르겠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알아봐야 되는 거야. 이 그림 보면 혹시 떠오르는 거 있니? 최근 수능의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고 가장 자주 나오는 성질입니다. 써놔. 원주각이야. 각 ABP 밑줄 밑에다가 써. 원주각이야. 각이 일정하다 무조건 원주각이야. 이 원주각의 성질은
최근 수는 거의 4, 5년간의 트렌드에서 매년 나왔어요. 엄청나게 자주 출제가 되죠.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주면 이야기하기가 되게 편하다. 봐봐. 요 원주 위에 두 점 착 잡아가지고 이 원주 위에 있는 A, B라는 점에 대한 원주각. 그래. A, B를 제외한 나머지 한 점 탁 P라고 잡으면 호도도도도 이 각이나 P를 여기다가 움직여서 이 각도를 조사하나. 똑같다라는 건 중학교만 제대로 졸업했어도 이 각도가 똑같은 건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지. 맞지? 얘네가 똑같지 얘들아. P를 엿다가 움직여 봐도 요 각도나 요 각도나 요 각도나 다 똑같은 게 원주각의 성질이야 라고 했을 때 애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인간들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 그림하고 저 그림이 똑같은 그림인데 자체형 정식에서는 이 점 P가 원을 그리게 될 거라는 요 사실관계를 원을 그리게 될 거라는 이 사실관계를 니들이 직접 알아차려야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이 점 P는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를 그리면서 움직일 것이다. 아, 원을 그리면서 움직일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점 P의 자치 거기에다가 그냥 쓰면 되잖아. 정답 그냥 하나야. A, B를 지나는 원. A, B를 지나는 원이야.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배울 필요성이 있는 거고 암기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지. 정점으로부터의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점 원입니다. A, B를 지나는 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원주각이잖아. 얘네가 싹 다 원주각입니다. 자, 그럼 각이 일정하면 무조건 원을 그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래쪽 페이지 그림도 그려놔. 자,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똑같아요. 이번에도 두 정점 A가 있다. 두 정점 A가 있는데 얘는 한 거예요. A를 지나는 직선, B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 A를 지나는 직선과 B를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각각 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얘네 두 직선은 항상 수직으로 만난다. 그리고 만나면 교점 생기겠지. 수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있는 교점을 P라고 했을 때 교점 P의 자취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 이건 이미 했어. 감각이 올 거야. 한번 했다라는 걸 한번 설명하면 애들이 다 알더라고. 얘들아, 수직으로 만나는데 그 만남이 있는 순간의 교점을 P라고 했을 때 점 P의 자취 구하래. 아니 그러면 또 그리는 거지. 샤랄라. 우리의 점 A가 요만큼, 점 B가 요만큼 있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야, A를 지나는 직선과 B를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수직으로 만났는데, 샤랄랄라. A를 지나는 직선이 요 놈이라면 B를 지나는 직선은 요 정도는 되어야 수직으로 만날 거고, 그치? 이때의 교점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P라고 부르고 있는 거지. 따라하고 있는 거 맞아? 근데 A를 지나는 직선이 얘만 있냐? 아이 씨발 더 있잖아. 이놈도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요렇게 A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면 B를 지나는 직선은 요렇게 생겨 먹어야 수직으로 만날 거야. 맞지? 그럼 점 P는 누구도 될 수 있어? 요놈도 될 수 있다고. 오케이? 이런 새끼들 존나 모아보면 누가 되냐? 누가 되냐는 거. 자, 수직으로 밑줄. 수직으로 밑줄. 교점 P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거지. 수직은 인지하고 못하고 있지만 90도지. 각을 90도로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거지. 그치? 각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점의 자취. 원이야? 얘 무조건 원일 거야? 근데 요놈은 반드시 수직으로 밑줄 친 다음에 밑에다가 써야지. 원주각이야. 무조건 원주각인데 수직이니까 90도니까 원주각이 90도잖아.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됐으면 알지. 원주각이 90도. 어때야 돼? 지름에 대한 원주각. 오케이? 그래서 이놈 진짜 족밥이었네. 얘를 지름으로 하는 누구를 만들어낼 것이다? 원을 만들어낼
낼 것이다. 오케이? 뭔가 원이 아니고 햄버거 같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원입니다. 착한 어린이 눈에는 현우야 원 같아? 원 안 같아? 마음이 썩었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서 그래요? 자, 순수한 인간들은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점피가 그리는 게 원 모양의 요 도형을 그린다고. 그래서 점피가 이쯤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쯤으로 가도 A를 지나는 직선, B를 지나는 직선이 항상 수직으로 만나겠지. 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몇 도니까? 90도. 오케이? 이 성질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불러줄 수 있죠. A,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적어놔. 모르면 뭐 풀어. A,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입니다. A,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에요. 자, 그림도 잘 그려놔. 나보다 니네가 잘 그릴 것 같네. 내 미술을 그렇게 못해요. 자, 그래서 적어놨으면 뒷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뭐 아실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다가 내가 적어놓은 예제가 앞에서 그대로 나왔었던 거예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 파트에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 파트에 있는 예제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뭐지 깨기냐면 얘들아 kx 그리고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그리고 두 번째 x 마이너스 ky 그리고 마이너스 2는 0 요렇게 생겨먹은 두 직선의 뭐의 자취를 구해야 되냐면 교점의 자취. 요 새끼를 지금 구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컨셉 자체는 이래. 얘들아 직선 두 개가 턱 나와 있어. 한 번 더 풀어주지 뭐. 야 직선 두 개가 딱 나와 있을 때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되는 위치관계는 위치관계다. 만난다 안 만난다일 뿐이잖아. 그치? 근데 곱비리 수학에 올라와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관계는 뭐라 그랬어요? 두 직선의 위치관계 중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누구야? 두 개가 수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오케이? 수직인지 아닌지 뭡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걸로 충분하지만 약간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런 옵션도 있었죠. 얘 일반형이잖아. 그치? 뭐 하면 돼? 요렇게 긁어서 곱하면 K 요렇게 긁어서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K잖아. 그치? 두 개를 뭐 해서 빵이면? 더해서 빵이 되면 얘네 두 개가 뭐인 거라고? 수직인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빵이니까 결국에는 문제에서 준 이 두 직선은 서로 뭐가 되는 놈이었네? 수직이 되는 놈이었네. 오케이? 그러면 저 두 직선은 항상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인데 그 수직으로 만날 때의 교점이 그리는 자취의 방정식 누구야? 당연히 원이지. 그지? 그러면 얘가 당연히 원인데 방금 전에 수직으로 만나는 그 교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그냥 원이라고 썼냐? 아니잖아. 뭐라고 썼어? A, B를 지름에 양 끝으로 하는 원이라고 썼잖아. 그치? 아니 그러면 원이기는 원인데 A, B가 누구였어? 얘가 A를 지나는 직선 얘가 B를 지나는 직선인 거지. 그치? 그러면 얘가 지나는 정점 찾아. 못 찾으면 내가 너네들을 가르치는 보람이 없는 거야. 자, K값에 관련 없이 요 새끼 X 자리에다가 빵 Y 자리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등호성립해? 2 되냐? 얘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 몇 코마 몇을 지나는 직선 0,2 그래서 그러면 요 놈은 X 자리에 얼마 Y 자리에 얼마 대입해야 K값에 상관없이 등호 성립하니 X 자리에 얼마? 2 Y 자리에 얼마? 0 됐어? 그래서 요 놈은 각각 0,2와 2,0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아 그래 0,2를 지나는 직선과 2,0을 지나는 직선이 항상 수직으로 만난다며. 호도도도도 수직으로 만난다며. 오케이? 그러면 요러한 점이 그리는 점의 자취는 얘네 두 개를 뭐로 하는?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누가 튀어나올 것이다? 원이 튀어나올 것이다를 알고 있어야 풀기 전에 이미 계란같이 생겼지만 원이라고 해주세요. 풀기 전에 알고 있어야 고소가 되는 거라고. 아시겠어? 그러면 이 새끼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뭐만 알면 돼? 중심과 반지름 우리의 중심은 너네 두 개의 중점 이걸 계산하고 앉아 있어야 돼? 중심 몇 콤마 몇이야? 1,1
그리고 반지름은 이거 2루트 1거 아니야? 반지름은 루트 2니까 답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 원의 방정식 누굽니까? x-1의 제곱 y-1의 제곱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2 써버리면 끝인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예제. 실제로 이거 필드에서 만나면 센 시스템 정도의 난이도예요. 그냥 우리가 아이디어를 만들고 게임을 끝내서 이 정도로 풀 뿐이죠. 자, 요거 자 정리해 두시고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시간에 끝내는 거야.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대한 암기는 아직 정리 안 됐네. 잠깐 살펴줄게. 양호해. 자, 메모 다 했죠? 자, 얘들아, 잘난 척 좀 할게. 이제 아폴로니우스 원 증명 좀 할게요. 근데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대한 증명은 일단 그 기반이 어디에 있냐면 이번 시간 안에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대한 암기가 끝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실전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그래 문장으로는 이렇게 나올 거야. 문제 코멘트에는 이렇게 나올 거야. 평면이의 두 정점이 있습니다. 예로부터의 거리가 2, 예로부터의 거리가 1의 비율을 만족하는 점피의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나올 거라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항상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의 자취구나.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구나. 문제 풀이식은 뭐야? 내분점, 외분점을 두구로 하는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야. 그러면 일단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거 일단 이렇다며 어떤 원이 턱 있다? 근데 얘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그냥 원이 아니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면 이 새끼에 지름이 있잖아. 지름 있잖아. 이 지름이 반드시 어떤 정점의 무슨 점과 무슨 점이어야 돼? 내분점과 외분점이어야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야 여기를 내가 정점 A라고 하고 여기를 내가 정점 B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M 대 내분점이라고 해보죠. M 대 N 여기가 내분점. 그럼 여기는 외분점이 되는 거지?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대? M 대. 그리고 요만큼이 얼마가 되는 거라고? N이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면 얘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란 말이야. 이 원 위에 어떤 점을 턱 잡든 A부터의 거리가 B로부터의 거리가 항상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M 대 N이 되는 거라고. 그런 애들 모아놓은 거니까. 뭔 말이 돼? 여기도 M 대 N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인정? 이렇다고는 하는데 왜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야 수학적 흥미도라고 하죠. 이과를 가실 만한 소양이 생기는 거예요. 딱 보면 이제 두 부류로 나눠요. 이제 족같다와 왜 이게 두 부류로 갈리는데 얘를 왜 이렇게 되는지가 궁금해야 이과적 소양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자, 증명 한번 해볼게. 얘들아,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러한 교양이 필요해. 여기서다가 어떤 삼각형 기준으로 내가 뭐 날려볼 거냐면 내각의 이등분선 날려볼 거야. 그러면 저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이 날라온 순간에 성립하는 성질은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이루는 비율이 M 대 N이라면 누구랑 누가 M 대 N이야? 요 놈과 요 놈도 몇 대 몇이야? M 대 N이다. 이건 기본이잖아. 너와 너의 비율이 너와 너의 비율과 어떻다? 똑같다. 됐어? 그러면
하나 더. 자, 이렇게 생겨먹은 아니다. 그러면 그림이 너무 커진다. 이렇게 생겨먹은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당연히 지금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외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한번 알아볼게. 똑같아요. 외각이니까 연장선 좀 그을게. 연장선 그어서 얘들아 요 각을 이등분하는 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오케이? 얘 정체는 누구? 외각의 이등분선이야. 혹시 외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성질을 알고 있는 사람? 얘 이등분했으니까 요 각도와 요 각도는 당연히 동일할 거고, 똑같아. 보는 건 요 놈과 요 놈이 m 대 n이라면 누구랑 누가 m 대 n이냐면 요 놈과 요 놈이 m 대 n인 거야. 메모를 하시긴 하시는데 이렇게 해놔. 이거 내각의 이등분선이지. 그래서 너와 너가 m 대 n이라면 잘 들어, 집중해. 너와 너도 m 대 n이라는 것. 요 점이 m 대 n 무슨 점이라는 거야? 내분점이라는 거야. 오케이? 요 두 꼭지점에 몇 대면 내분점? m 대 n 내분점. 왜? 내각의 이등분선이니까. 그럼 얘는 외각의 이등분선이지. 그럼 요 점은 너의 몇 대면 외분점이야? m 대 n 외분점이라고. 아시겠어? 이게 외각의 이등분선과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야. 메모에 넣어. 아래쪽 내려가. 제가 알면 증명할 수 있어. 자, 아가들. 자, 메모했어요? 볼 수 있겠어요? 요거 지워도 되겠어요? 아직 안 되냐? 빨리 써. 그러면 아폴로니우스 1의 증명은 30초 만에 끝납니다. 요것만 잘 알아도 30초 만에 끝나요. 자, 지웁니다. 잘 봐. 내 선문 딱 2개 그을 거야. 누구? 요 삼각형 보이니? 요 삼각형에 요거랑 요거 연결한 거지. 그지? 요 놈은 m 대 n 맞아? 얘 누구? 내각의 이등분선. 그지? 그리고 요 삼각형 기준으로 호랄랄로 m 대 n 무슨 선? 외각의 이등분선. 오케이? 그러면 얘가 내각을 이등분하는 놈이고 요 놈은 내각을 이등분하는 놈이고 외각을 이등분하는 놈이잖아. 인정? 자, 안 끝났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 이거 일직선이니까 이거 100% 몇 도야? 180도고. 그 180도의 안에는 동그라미 2개랑 X 2개가 있지. 그치? 그러면 요 놈이 지금 180도니까 내가 이거 양변 누구로 나눌 것 같아? 2로 나눌 것 같지? 동그라미 더하기 X는 몇 도? 90도. 인정?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엮으면 무조건 직각이라고. 됐어? 표시한다. 표시한다. 푸른색으로 할게. 동그라미 하나, X 하나는 무조건 90도. 맞냐? 그러면 어머나! 씨름의 양끝점에 대한 원주각은 무조건 뭐니까? 수직이니까. 증명 끝. 아시겠어? 오케이.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점피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을 거 아니야? 항상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한 과정을 제가 거기다 적어놨으니까 추가적으로 메모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놈은 나중에 이제 내신 단계 들어가가지고 복습하실 때 이 증명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인간들도 있으니까 그림을 따라보고 얘 보면서 그대로 베끼는 건 의미가 전혀 없어. 그냥 밑바탕부터 요 평면 위의 두 정점부터 시작해서 그림 좀 많이 그려보셔야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 증명은 했고 누구라고? 어떤 선분의 m된 내분점과 외분점을 뭐? 씨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 그 원의 이름이 누구? 아폴로니우스의 원. 오케이? 한 번만 더. 어떤 두 정점에 m된 내분점과 외분점을 씨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이름. 뭐? 아폴로니우스의 원. 아시겠어? 자, 그래서 이런 게 증명입니다. 자, 원의 방정식. 그놈의 원의 방정식 끝났어요. 그놈의 원의 방정식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오늘 프린트 도형의 이동으로 와봅시다. 도형의 이동. 근데 프린트가 없어졌네. 자, 도형의 이동 한번 보시면 요거 아마도 두 타임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맛만 봅시다. 맛만 보고 끝내줄게. 자, 볼게요. 도형의 이동. 거기에다가 제가 적어놓은 게 뭐 이렇습니다. 얘들아, 도형의 이동인데 도형의 이동은 없다야. 선생님, 단원의 제목이 도형의 이동인데 도형의 이동은 뭐? 학원 강사나부랭이가 어때요? 없어! 도형을 이동시키는 건 없어. 함수의 이동도 없어. 도형 자체를 이동시키는 건 없어. 뭐만 있냐면 점의 이동만 있다. 점의 이동만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네. 야, 어떤 원이 있다? 원을 내가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내가 이동을 좀 시켜보고 싶거든. 근데 이 원이라는 놈은 태어날 때부터 원이었을까? 태어날 때부터 원이었니? 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함수나 모든 도형은 일정한 규칙을 만족하는 점들의 누구야? 자취잖아. 그치? 도형이나 함수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점이잖아요. 맞지? 그러면 점의 이동만 마스터를 하면 도형의 이동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셔야 이쪽에서 나오는 치사하고 지역적인 그 내신 문제들을 무리 없이 헷갈림 없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점의 이동 한번 해볼게요. 점의 이동은 내가 뭐 별로 가르칠 게 없어. 얘들아, 1,2라는 점이 있어. 내가 요 새끼를 어떻게 한번 이동해 볼 거냐면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시켜보려고 해.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이겠냐면 이런 의미거든. 원래 점의 좌표가 잡혀있는 곳이 1,2니까 요쪽이라고. 오케이? 원래 있었던 점의 위치는 여기인데 이 새끼를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X축은 가로지. 그럼 오른쪽으로 몇 칸 이동시키라는 거야? 2칸. 그래서 2
칸. 그리고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그러면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아래쪽으로 몇 칸이야? 뿅, 뿅, 뿅. 여기로 이동하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괜찮아?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얼마쯤 될까? 오른쪽으로 2칸 이동했고 아래쪽으로 3칸 이동했으니까 요 점의 좌표 예측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예측할 수 있지. 이거 몇 콤마 몇이겠냐? 3 콤마 마이너스 1이겠지. 그치? 그러면 요 새끼의 이동을 x축의 평행한 방향, y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각각 이동했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평행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보이지? 3, 마이너스 1. 맞아? 근데 3, 마이너스 1 어떻게 나왔어? 따져보면 원래 있었던 점이 1이었고 이 1이라는 점을 x축으로 이만큼 이동시켰으니까 플러스 1. 원래 있었던 점은 2였는데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했으니까 너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얘를 뭐 배우고 자시고 할 게 뭐 있냐고. 점의 이동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직관적으로 어떤 x, y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점의 이동이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돼. 그냥 x 플러스 1 그리고 y 플러스 1 해버리면 그냥 게임 끝나게 되는 거라. 오케이? 그냥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점은 x축으로 이만큼 했으니까 x에 2추가 y에 1추가해서 점의 좌표를 써버리면 된다. 근데 내가 자꾸 이렇게 애들 장난하는 것 같은 점의 평행 이동 가지고 자꾸 집착하는 이유가 그래. 도형의 이동은 메커니즘이 달라. 도형의 평행 이동은 메커니즘이 좀 달라요.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들겠습니다. 내가 그 필기 프린트에 도형을 fx, y는 0 요 형태로 표현해놨죠. 조금 있다가 내가 설명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형이다, 함수다 라고 받아들이는 녀석은 y는 fx꼴 요 형태잖아. 그치? 얘는 도형이다, 함수다 라고 했을 때 딴 찍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근데 요렇게 생겨먹은 놈은 얘를 한번 들어볼게. 직선도 도형이지. 직선도 도형이잖아. y를 한 변에 놔두고 우변의 x에 관한 식을 쓴 이러한 형태. 즉 직선의 표준형으로서 요놈을 받아들이면 괜찮아요. 요렇게 직선을 표기하는 방법이 y는 fx, y는 x에 관한 식. 오케이? 근데 직선의 표기법이 요놈밖에 없냐? 나름의 필요성에 의해서 y를 우변으로 넘겨서 2x-y 플러스 1은 제로라고 표현하는 방법도 있잖아. 그치? 즉 얘는 직선의 무슨 형이라고 부르고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그치? 직선의 일반형의 세상에서는 한 변이 빵, 나머지 한 변은 x, y가 뒤죽박죽인 식으로 구성된다. 맞지? 여기엔 x도 있고 y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그 함수의 표현을 f, x, y는 제로라고 그냥 썼을 뿐입니다. 오케이? 얘가 그냥 감정상으로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 x, y가 모두 존재하는 식이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아시겠어? 그래서 요 놈을 이제 앞으로 음함수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적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뒤에다가 써놨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도형은 기본적으로 음함수로 표현하는 게 기본 오브 기본이고 우리가 가장 최근에 배운, 최근에 업데이트한 도형이 누구였어요? 원이잖아. 그치? 원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얘도 그 좌변에 x와 y에 대한 식이 모두 존재하는 누구였어? 음함수였던 거야. 아시겠어? 자, 그래서 요놈 일단은 요런 표현인데 결론부터 잘 얘기할게. 얘들아 이거 제대로 지금 집중 안 해서 들으면 헷갈려? 내가 이거 뭐 수원 시간이나 수학 하 시간이나 워낙에 많이 얘기해서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알고 있어. 요 도형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이동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식에서는
저 식에다가 어떤 짓거리를 벌이면 되냐면 x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되냐면 이 x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이동했지만 저기에 있었던 x자리에 x-2를 대입하면 돼. 그리고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이동했지만 y 대신에는 y-1을 대입해야 돼. 이게 왜냐는 거야. 왜? 점의 평이동은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훅했지. 그냥 기존에 있었던 x좌표에다가 플러스 2만큼 평이동했으니까 더하기 y축으로 1만큼 평이동했으니까 y 더하기 1로 만들어지는 게 점의 평이동이야. 구분할 게 전혀 없어. 근데 도형의 평이동은 아까 도형의 평이동은 기존에 원래 있었던 x자리에 x-2가 들어간다. 기존에 있던 y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y-1이 들어간다. 근데 이 평이동은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플러스 1만큼이지. 부호가 어떻게 된 상태로 들어간다고? 바뀐 상태로? 반대로 바뀐 상태로 들어간다. 이게 왜냐는 거야? 이게 왜냐는 거야? 이것 때문에. 얘 때문에. 쟤 때문에. 왜냐면 내가 이거 되게 현학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가 편한 방향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마음에 안 와닿아도 어쩔 수 없어. 지극히 수학적인 거라서. 봐봐. 일단 이래.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지만 됐어. 축구리지 마. 요렇게 생겨먹은 함수가 있었다고 칠게요. 이렇게 생긴 함수도 있어요. 곧 배워요. 3차 함수거든요. 알려줄게. 이 새끼 y는 x 상수. 이렇게 생겨먹은 3차 함수를 곧 배우게 돼요. 2학년 올라가면. 근데 얘는 한쪽에 y 집어넣고 한쪽에 x에 관한 식 몰아넣은 새끼지. 이거 재미없어. 마이너스 3x라고. 재미없어. 자, 이런 상태면 제가 물어보자. 만약에 한 이쯤에 이 새끼의 x좌표가 1이었다. y좌표 얼마니? y좌표 얼마니? 되게 어렵잖아. 요점의 x좌표가 1이라면 y좌표는 뭐 하면 나오는 거야? 대입하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대입해. y좌표를 1 대입하면 y좌표 얼마로 나와? 마이너스 2로 나오는 거지. 인정해? 그러면 내가 이 점의 좌표를 구성하는 규칙을 알고 있는 거야. 그 규칙은 뭐야? 오케이? 말로 설명할게. x좌표를 상승하고 x좌표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한 놈을 빼면 3 곱한 놈을 빼면 무슨 좌표 나온다? y좌표 나온다.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y 좌표의 규칙이 바로 너인 거라고. 뭔 말이 돼? 모든 점들은 다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얘를 그렸을 때 너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부터가 본게임이야. 여기서부터가 본게임이야. 내가 여기에 있는 점의 x좌표를 x, y좌표를 y라고 한번 잡아볼게. 괜찮아? 나는 이 x와 y의 뭐를 알고 있는 사람?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 오케이? 야, 내가 도형의 이동은 얘를 한꺼번에 이동시키는 건 없고 요 위에 있는 점의 이동만 있다는 거지. 자, 도형의 이동이라는 건 도형 위의 임의의 모든 점이 이동한다라는 개념이거든. 도형 자체를 딱 뜯어서 이동시키는 건 없는 거고 여기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이 이동하는 거거든. 자, 해볼게. 얘들아, 내가 요 점을 요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인 x, y를 아래쪽으로 2칸, 오른쪽으로 1칸 이동시켜볼게. 그러면 요 점으로 이동하겠지? 요 점으로 이동했을 때 그 점의 좌표는 분명히 이상한 질문 좀 던질게. 이 점이랑 똑같은 점이냐? 다른 점이지? 다른 점이니까 내가 이 점의 좌표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넣을게. 되니? 그리고 이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얘처럼 이동을 시킨다면 얘가 여기로 만들어졌을 뿐이지. 이 아래쪽에 있는 새끼는 또 똑같이 이동해서 여기로 들어오겠지. 그치? 그러면 모든 점을 이동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래프의 개형은 위쪽에 나와 있는 이 흰색 그래프와 완벽하게 일치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뭐 말해도 돼? 모든 점들이 전부 다 아래쪽으로 2칸, 오른쪽으로 1칸, 아래쪽으로 2칸, 오른쪽으로 1칸, 아래쪽으로 2칸, 오른쪽으로 1칸 이동해서 똑같은 그래프가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야. 뭐 말인지 인정? 그러면 이 잘 들어? 이 두 점의 관계는 알고 있지? 우리의 X'이라는 점 원래 있던 X에서 어떻게 온 거야? 오른쪽으로 몇 칸? 1칸 너지? 그지? 그리고 Y'이라는 점은 원래 있던 점 Y에서 아래쪽으로 몇 칸 내려온 거야? 2칸 내려온 거잖아. 인정? 근데 이 x, y를 구성하는 규칙을 여기에서나 차이가 없지. 그 규칙은 뭐지? 그러면 요 규칙 임의의 점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그 규칙은 누구야? 당연히 똑같은 그래프니까 내가 너를 써봐도 얘도 누구라고? y 프라임은 x 프라임의 3승 플러스 마이너스 3x 프라임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맞니? x 프라임과 y 프라임 규칙은 위쪽에 있는 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프가 똑같은데. 맞아! 근데 야 우리의 x 프라임이라는 새끼와 y 프라임이라는 새끼는 결국엔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해서 넘어온 놈이니까 관용적인 표현상 우리의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이 이런 느낌이야. 봐봐. 여기까지는 동의하는 거지. 여기다가 써놓게 그래프를 해주니까 x 프라임은 x 플러스 1 그리고 y 프라임은 y 플러스 1. 자, 요거는 점의 좌표로서 들고 있자. 이거 y 마이너스 1이었지. 그리고 내가 현재 존재하는 요 새끼의 규칙이 x, y의 규칙성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차피 요 놈의 규칙이 요 놈이고 그 규칙이 아래쪽에서도 똑같이 성립하고 있으니까 마치 자취의 방정식처럼 요 성립하고 있는 점과 점 사이의 관계식을 여기다 대입할 거야. 여기다가 대입하려면 요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식에서는 불가능하지. 그치? x, y에다가 대입해야 되니까 정리할게요. x는 1 넘어가면 x 프라임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y는 이거 쓱 넘어가면 y 플러스 2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이 상태라면 x, y에다가 각각 너를 대입하면 요 식이 그대로 등장하는 거라고. 대입해볼게. y 플러스 2는 x 프라임이지. 프라임 마이너스 1의 3승 마이너스 3 x 프라임 마이너스 1. 일단 저 그래프의 정체를 내가 이렇게 찾았어. 근데 요 식에서 최종적으로 너네가 함수식을 쓸 때는 자, 또 이상한 질문 하나 던질게. 요 그래프들 어디 위에 존재? x축과 y축이 존재하는 좌표 평면 세상에 존재하는 그래프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렇게 가로축 그리고 요렇게 세로축 그렸을 때 이 축의 이름이 x축이고 y축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상황에서의 이 그래프에서는 이 프라임은 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겨먹은 함수가 너라는 함수를 아래쪽으로 2칸, 오른쪽으로 1칸 이동시켰으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는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편입 시킨 그래프가 너가 되는 겁니다. 자, 상황관계를 보세요. x 대신에 누구 들어갔어요? x 마이너스 1. 그리고 y 대신에 누구 들어갔어요? y 플러스 1. 부호가 완벽하게 뒤바뀐 상태로 여기에 대입되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 존재하던 그래프에서의 xy와 평행이동 된 상태에서 존재하던 xy는 원래는 서로 어떤 놈이야? 다른 놈이야.
근데 관용적인 표현상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인데 거기에 존재하는 함수에 xy를 x 프라임, y 프라임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이 xy에 붙어있는 프라임은 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도형의 이동에서는 사실 여기가 요 놈이었었던 거예요. 사실 요 놈이었지만 그 관용적인 표현상 수학하는 사람들이 모두 알아먹도록 x축, y축에다가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프라임은 떼버려서 실전적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x자리에 x-1 대입하면 y자리에 y-2 대입하면 도형의 평행이동을 완성할 수 있겠다. 이게 간략하게 그 도형의 평행이동에서의 부호가 뒤바뀌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점은 원래 다른 점이었으니까 그 부분을 명심하면서 뒷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도형의 이동 관계에서 이 관계를 한번 보세요. 얘들아,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무지성으로 그냥 답 내야 된다고 치자. 이 새끼를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뭐 하고 싶대? 평행 이동하고 싶대. 그러면 답부터 좀 알고 가자니까. 답은 일단 누구나 쓸 수 있어. 이 새끼의 답은 뭐야? x자리에 야 너 했대. x축으로 두 칸 옮겼대. x자리에 누구 대입하면 돼? x 마이너스. 그리고 이 새끼는 y자리에 누구 대입하면 돼? y-1 대입하면 평행이동은 완성이라고. 자, 답부터 먼저 구하고 소개할게. 답은 x자리에 x-2 y자리에 누구? y-1 끝. 얘가 그냥 뭐야? 정답이야. 오케이? 얘가 정답이라고. 제가 계산하면 정답이다. 쌤, 이렇게 간단한 걸 내신이라서 그래. 내신은 별 지역적인 새끼들이 다 나거든. 그래서 얘들아, 일단 정답은 뭐였어? 객관식이면 여기서 그냥 끝인 거야? 근데 얘를 평행이동하는 진정한 원칙을 보여줄게. 얘는 메모를 해야 돼. 연습도 해야 되고. 지금 단계는 아니겠지만 야, 지금 어떤 직선이 있고 직선을 평행이동 시키는 건 없는 거지, 그치?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 x축으로 두 칸, y축으로 한 칸 이동하는 거지, 그치? 그럼 모든 점 중에 대표적인 점 하나만 잡자. 요 새끼 위의 임의의 점을 a, b라고 잡을게. 자, 어떤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내가 a, b라고 탁 잡는 순간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 생겨요. 성립을 의심할 수 없는 식이 하나 생깁니다. 이 직선 위에 a, b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뭐 하면 성립하겠니?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방금 전과 마찬가지 메커니즘이야. 그러면 이러한 식은 무조건 성립하는데 얘들아, 지금 이런 거 아니야? 봐봐. 어떤 직선이 탁 있어. 뭐 기울기는 음수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위에 점 a, b를 잡은 거잖아? 맞니? 그러면 얘들아 a, b를 지금 뭐 한 거야? x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그러면 오른쪽으로 두 칸이니까 여기, 위쪽으로 한 칸이니까 여기로 가겠지. 맞니? 이게 바로 요 위에 임의의 점이 이동한 점의 좌표지. 나는 이 점에 대한 xy의 관계식을 써야 되는 거라고. 오케이? 쓸 수 있니? 저 점에 대한 xy의 관계식을 쓸 수 있겠어? 얘들아, x 누군데? 점의 평행이동이라니까? x 누구야? a 플러스 1. 그리고 y 누구야? b 플러스 1. 됐어? 근데 x와 y, a와 b의 관계식은 성립하는 식에 대입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저기다 대입하려면 이 상태로는 안 돼. 누구에 대해서 정의해야 돼? a에 대해 정의하면 x-1. 그리고 요거 b에 대해서 정의하면 누구? y-1. 그러면 저 성립하는 식에다가 x-1을 대입해 보자고. a에다가 x-, b에다가 얼마냐? y-1. 대입했을 때 x, y의 규칙성을 대변하는 식이 나온다. 오케이? 뭔 말인지 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평행이동을 여러분들이 아신다. 이런 느낌을 아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메모하세요. 헷갈리는 거 알아? 나도 이거 배울 때 굳이 뭐 평행이동을 도형의 이동과 점의 이동을 부호 구분해서 배우기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실 수능에선 그래도 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고 지역적인 거 안 물어본다고. 내신에서 물어봐. 여러분들의 지금 1차적인 목표는 수시 1등급에서 수시 1등급 맞은 다음에 서울 안에 들어있는 인서울대학 탑10 노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1등급을 위해서는 다 준비하는 게 맞아요. 양반아, 헷갈려. 나 연습 많이 해야 돼. 마치 자취의 방정식 같은 느낌이죠. 자취의 방정식 맞아요. 마치가. 자, 메모 다 했습니까? 얘들아, 이게 뭐 마치 자취의 방정식이 아니고, 얘들아,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어떻게 됐습니까? 1번, 구하려는 점을 x, y라고 둔다. 2번, 준식에 대입한다. 3번, 이쁘게 정리한다지. 그치? 결국에 뭐였어? 이 도형을 평행이동시킨다 라는 관점은 이 직선 위에 모든 점이 오른쪽으로 2칸, 위쪽으로 1칸 이동했을 때의 좌측과 공도가 있었던 거잖아. 맞지?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점을 x, y라고 둔 거야. 그리고 원래 있었던 직선 위에 한 점을 a, b라고 둔다면 관계식은 a와 b와 x와 y는 어떠한 관계가 성립하고 너가 성립하고 준식에 대입하기 위해 정리하고 준식에 대입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다. 완벽한 자취의 방정식에서의 메커니즘. 아시겠어? 그래서 평행이동은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뒤로 넘어가서 거기에다가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정리를 해놨는데 음함수 그리고 일반적으로 음함수와 양함수에 대한 부분은 양함수 얘들아 잘못 썼다 내가. fx는 빵 그거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쳐라. fx는 y. 한쪽에 y는 요 형태가 양함수예요. 그리고 fx x, y 즉 한쪽에 x와 y를 모두 몰아서 한 변을 빵으로 만든 형태를 음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앞으로. 자, 그래서 얘들아 기본적으로 fx, y는 제로. 요 새끼를 봤을 때 읽어봐 라고 했을 때 fx, y는 제로.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어. 그래 영어 학원도 맞지. 근데 지금은 수학 시간. 얘를 읽을 때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도형이다 라고 읽어야 된다. 오케이? 요 새끼는 음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누굽니까? 도형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건 이거야. 요렇게 표현하는 표현법이 있거든. 뭐식갱이냐면 f 땅땅 찍고 x, y 요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 표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똑같아. 샤랄랄라. 얘가 f x-1, y-2가 됐습니다. 요 새끼가 x-1, y-2가 됐습니다는 완벽한 차이가 있는 평행이동이야. 위에 있는 건 도형의 평행이동이고 아래에 있는 건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이건 점의 평행이동이야. 요건 점의 평행이동이야. 그래서 얘를 해석할 때는 결국엔 평행이동이 되기는 된 건데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겠어요. 얘들아 얘는 도형이니까 원래 있었던 x자리에 x-1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x자리에 x-1이 들어갔다. 도형의 이동에서는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 플러스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한 것이지만
요 상태에서는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게?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원래 점 x좌표가 x-1이 됐습니다.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건데 점과 도형의 평행이동을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얘네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를 반드시 낼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부호관계를 적절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평행이동에서는. 자, 길에서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세요. 이거 기본하고 10기본 문제거든요. 이거 초딩한 테 풀라도 풀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풀어보고 답 내고 오늘 수업 끝낼 거예요. 풀어보세요. 수학 하랑 수학 1이랑 하면서 이제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안 가르쳐가지고 예전엔 중학교 때 좀 가르쳤는데 요즘에 안 가르치지. 평행이동 대칭이동 중학교 때 안 배우지. 대답을 해 씨부랑 새끼들아. 외국인도 아니고 내 말 못 알아쳐먹어! 배워 안 배워? 안 배우지. 그치? 안 배워가지고 예전에 좀 가르치기가 편했는데 요즘에는 모르면 뭐 얘기를 못하니까 이제 동시에 진도를 못 나가게 됐어. 자, 볼게. 자, 5,1이랑 1,5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원점으로 이동하게 되는 점의 좌표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일단 어떤 점을 구하고 있는데 그 점은 얘랑 똑같은 평행이동을 했을 때 원점으로 이동하는 놈이라며. 그러면 이 새끼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 얘는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5가 1이 되었습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다. 그리고 y축으로 플러스 4만큼 이동을 시켰겠네. 맞니? 그러면 요 놈과 동일한 평행이동을 할 것이기에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그리고 y축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을 해주시면 요 놈은 실제로 원래 있었던 a에서 4만큼 뺀 거고 원래 있었던 b에서 4만큼 더한 거니까 a는 4고 b는 마이너스 4다라고 사실 암산도 가능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문제 있고 기본 문제였고 뒤로 넘어갈게요. 뒤로 넘어가서 요 놈도 자체의 방정식인데 요 놈은 스토리의 구성상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